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9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죠. 색채 및 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및 도법. 자, 그래서 색채 및 도법인데, 보통 이제 색채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색채학이라고 합니다. 색채학이라는 것은 색을 연구하는 학문이겠죠. 이게 보통 한 12문제가 출제되고요. 도법이라는 것은 뭐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도. 얘는 보통 한 8문제.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본이 세어보니까 색채 쪽이 훨씬 더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시험이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다루지만 또 뭐 디자인적 개념이지만 이 색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하나의 소통의 수단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색에 대한, 이 색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뭐 자격이 되시면 컬러리스트에 관련한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컬러리스트라는 기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그것도 취득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큰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번째 시간으로서 먼저 색채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채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색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색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간의 얼굴, 그래서 얼굴색 그런 말 있죠. 그 영어는 뭐 컬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색을 어떻게 보고 지각하는가? 그것을 색의 지각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색을 지각하는 원리, 지각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 느끼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물을 눈을 통해서 뭐 기계장치도 아닌데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 해봤습니까? 전 신기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죠? 자, 그래서 색을 지각하는 그 원리가 뭐냐? 우리가 사실은요, 어떤 물체들, 뭐 사과를 봤을 때 사과가 빨간색이지만 사실은 사과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색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과는 그냥 사과고요. 자기의 어떠한 그 분광반사율이라는 자기의 고유의 반사율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빛. 그죠? 예, 이걸 우리는 광원이라고 해요. 광원. 그래서 광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공광원이라는 게 있고, 자, 인공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광원을 얘기하고요. 하나는 자연광원. 뭐 우리 소위 말하는 태양이겠죠. 그죠? 태양이고요. 자, 인공광원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백열등이니 형광등이니 나트륨, 텅스텐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러면 빛으로부터 어떠한 광선이 나오게 되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빛의 광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광선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다양한 광선들이 하나로 뭉쳐져 하나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광입니다. 무슨 광? 혼합광. 혼합광. 그래서 이 혼합광은요 합치면 합칠수록 되게 밝아지죠. 그죠? 빛이라는 건. 그래서 백색광의 형태를 띠고 혼합광의 형태를 띤 하나의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파동이냐, 그러니까 우리 그 파도 칠 때 생기는 그런 파동 있죠? 파동이냐, 또는 그 에너지가 분출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그 전자기파 같은, 또는 뭐 이런 실제 파동이 아닌 그 입자설이라고 합니다. 입자냐, 이런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하여튼 이 빛은 하나의 뭘 갖는다?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빛이 이렇게 혼합광이 이렇게 에너지가 어디에? 물체에 부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 딱 부닥치면 이 빛 에너지가 어떤 거는 통과가 되고 투과가 되고 흡수가 되고, 하나는 뭐예요?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한 빛을 누가? 인간의 무엇이? 눈이 이 반사된 빛을 어떻게 해요? 눈이 받아들여서 이게 어디로 가요? 사람의 뇌로 가면 뇌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태나 색을 지각하고 감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 뭐예요? 광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물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 인간의 눈.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의 색을 지각하는
3요소는 무엇이냐? 그럼 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빛에 관련한 광원, 두 번째 물체, 세 번째 눈,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색채 지각에 관련해서 공부할 때는 먼저 이 빛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단 먼저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빛에 이러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1966년에 저기 보니 1900이 아니죠. 1900이 아니죠. 1666년에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인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해봤나요? 프리즘 있죠? 프리즘.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에 빛을 통과시켰더니 그 프리즘을 통과한 반대편에 소위 말하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가시광선이죠.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최초로 이 분광 실험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듯이 빛이라는 것은 혼합광이다. 합쳐져 있는 건데 이 혼합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깨질 때 빛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깨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보이더라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한번 봤더니 빛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왜 가시광선이냐면 가능하다, 볼 수가 있다. 어떠한 광선인데 볼 수 있는 광선이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보라색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빨간색까지.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의 이러한 색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요. 빨간색과 보라색 이 가시광선의 그 파장 범위,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낸 범위를 측정을 해봤더니 보라색은 얼마? 380하고 나노미터다. 얼마? 나노미터. 나노미터 또는 옹스트롬이라고 해서 A하고 점 찍고 그 다음 마이크로미터 이런 거 쓰는데 보통 이제 시험 볼 때는 나노미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780 나노미터더라. 요 사이의 파장을 우리가 어떻게? 가시광선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요 파장이 낮은 쪽을 무슨 파장이라고 하냐? 그러면 단파장, 짧은 단자를 써서 단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기 780 같이 긴 파장을 장파장이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무슨 실험했다? 분광 실험. 분광이 뭐예요? 광을 나눴다. 아셨죠? 그래서 발견한 게 뭐다? 가시광선의 띠, 여기 이렇게 띠를 발견했다. 이 띠를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것만 있는 거냐? 실제로 보이는 광선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광선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보라색 쪽에 이 파장이 낮은 쪽을 봤더니 감마선, 무슨 선?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는 것이 있더라. 뭐라고요? 자, 보라를 자색이라고 하거든요. 자외선. 좌측으로. 그래서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래서 감마선은 보통 핵폭발했을 때 나타나는 빛 정도의 파장이고요. X선은 우리 몸에 엑스레이 찍을 때 쓰는 빛. 그 다음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를 이제 많이 상하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파장이 어때? 되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죠? 그 다음에 빨간 쪽은요, 적외선이 있고요. 적외선이 있고, 빨간색이 외선, 그 다음에 극초단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것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것들이 하나의 혼합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빛 에너지가 지구로 와서 지구의 오존이나 대기권에서 걸러지고 인간에게 해가 들되는 광선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색도 볼 수 있고 기타 태양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농작물도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색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380에서 780 나노미터까지다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혼합광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단파인데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어떻게? 앞자로 외우죠. 어떻게 외웁니까? 감선자가 적극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감시를 가진 여자 이름이 선자야. 감선자가 적극적으로 날 좋아한다고 하더라. 감선자가 적극.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단파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가시광선 같은 이런 띠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광선들이 함께 있는 걸 분광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사람이 누구다? 뉴턴이다. 그래서 빛에 대한 시험 문제는 바로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뭐냐? 이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인데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자, 빛이요. 지구 밖에서 오면서 이제 공기 중으로 대기 중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대기 안에는 기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닥치면서 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굴절이 됩니다. 뭐가 된다? 굴절. 오다가 꺾이는 거예요. 자, 이 굴절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지개라든가 또 이 프리즘의 이 실험도 마찬가지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빛의 성질 중에 하나인 굴절이다. 그래서 빛의 굴절은 각도가 꺾이는 것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다? 무지개와 뭐 프리즘 요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뭐 프리즘 무지개와 관련한 빛의 성질은 그럼 뭐야? 굴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의 성질 중에 하나가 산란이에요. 산란. 산란은 빛이 불규칙하게 막 사방으로 막 팔방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시험에서는 어떤 거? 하늘이 왜 파란가라는 거예요. 왜 파란가? 하늘이 왜 파란가? 그러면 빛의 성질 중에 빛의 산란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래는 빛이 없으면 검었잖아요. 저녁에는 어둡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파래 보이는 것은 바로 빛의 산란이다. 또 노을 같은 거 있죠? 노을. 그것도 다 산란, 빛의 산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회절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간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 회절은 저 여러분 CD판에 보면 무지개 같은 거 막 생기고 이렇게 빛이 반사되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섭은 이렇게 저기 비눗방울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개 비눗방울마다 이미지가 다 보여지거나 색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걸 간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 빛의 성질을 어떻게 외우느냐? 특정한 것과 연결시키면 돼요. 하늘이 파란 이유는 빛의 산란이다. 무지개는 굴절이다. CD판 또는 벌레들 있죠? 그 전복꼭질이나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들은 곤충 날개색이나 CD 표면은 회절이다. 그 다음에 전복꼭지나 비눗방울이 생기는 무지개 현상은 간섭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턴의 분광 실험도 얘기했고요. 빛의 파장 범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교재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 빛에 의해서 이제 빛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반드시 빛이 없어도 안 되고 물체가 없으면 빛이 분광이 안 되기 때문에 색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눈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볼 수 없어요. 그 세 개가 다 있어야 우리가 색을 지각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첫 번째는 자, 지각의 3요소 뭐라고요? 광원, 빛, 그 다음에 뭐? 물체, 그 다음에 뭐? 눈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광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뉴턴의 분광 실험 배웠고요. 가시광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빛의 파장 범위, 그죠? 범위, 혼합광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광원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꼭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라는 것은요, 여러분 봐봐. 어떠한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빛이 사과에 부닥치고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투가 되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 물체가 빨간색만 반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분광 반사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그냥 물체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반사율 뭐냐? 지가 좋아하는 컬러와 지가
빛 파장이 있고 싫어하는 파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좋은 것은 흡수하고 싫은 건 반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 사과는 빨간색을 싫어하는 거야. 빨간색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빛이 사과에 왜 빨간색이 보이느냐? 그럼 빛이 빨간색만 사과가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한다. 그것은 왜 그렇다? 분광 반사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체는 색이 없어요. 그죠? 물체는 원래 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과는 빨간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물체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색? 물체색.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원색이라는 게 있죠. 우리 요거 있죠. 요거 광원색이라는 것은 가장 뭐예요? 근원적인 빛이죠. 그러니까 빛을 실제로 근원, 실제로 내고 있는 빛을 스스로 내고 있는 그러한 애들을 다 강원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평면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평면색 또는 면색, 개구색이라는 말인데 아주 순수한 색을 말합니다. 그냥 뭐 질감이라든가 반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빨강 그러면은 그냥 순수한 그 색을 우리는 평면색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물체색은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질감, 질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유의 자기가 갖고 있는 색들을 우리는 물체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또 표면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면에서 느껴지는 색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경영색이라는 겁니다. 경영색을 다른 말로는 거울색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색? 거울색. 거울은 거의 어때? 100% 반사하죠? 그런 식으로 거의 완전 반사에 가까운 색을 우리는 경영색 또는 거울색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경영색과 무슨 색? 이거 거울색이라고 얘기합니다. 100% 반사하는 그런 색이고요. 그 다음 공간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색. 공간색은 뭐냐면요, 어떤 공간에서 느껴지는 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수영장에 있는 풀장 있죠? 거기가 파랗게 보인다든가 어떤 공간에서 보여지는, 그래서 그걸 용적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간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얼음이라든가 수영장의 물 같은 건데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특히 공간색을 물어보는 것과 경영색. 경영색 그럼 거울이라고 보시고요. 공간색 그러면 뭐 풀장이라든가 얼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광원색, 평면색, 물체색, 표면색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을 정해서 편의상 정해놓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저하튼 물체라는 게 있잖아요. 빨간색이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뭐한다? 흡수하거나 투과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투과는 통과하는 거고요. 흡수는 빨아들이는 거야. 자, 그래서 100%다 반사하면 무슨 색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경영색, 거울색처럼 다 반사하면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흰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모두 다 흡수해버리면 무슨 색으로 될까요? 그렇죠. 검정색이 됩니다. 적당하게 흡수 반사하면 회색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00%다 반사하면 흰색, 다 흡수하면 검정색.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인간의 눈은 되게 신기하거든요. 뭐와 비슷하냐 그러면은 인간의 눈은 저기 카메라와 작동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과 카메라의 작동 원리를 물어보는 시험, 그리고 눈의 구조에 대한, 눈의 그 다음에 어떠한 역할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자, 시험 일단 먼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이러한 색을 지각하는 원리, 그래서 어떻게 인간들이 어떤 원리에서 색을 지각하느냐라는 것을 연구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영과 헬름홀츠라는 두 사람, 독일 사람들이에요. 이 연구한 영 헬름홀츠의 삼원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삼원색설. 그 다음에 헤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링의 사원색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빛의 색인 레드, 그린, 블루, RGB라는 세 가지 색을 지각하는 눈의 센서, 뭐 세포가 되든 장치에 의해서 그 근원 빛의 색인 레드, 그린, 블루라는 색을 지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색을 지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영헬름운치의 삼홍색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영헬름운치는 삼홍색설이고 RGB다 이렇게 일단 외우시고요. 해링의 사원색설은 뭐냐면 다른 말로는 반대색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색설? 반대색설. 왜냐하면은 RGB가 아닌 노랑과 파랑, 그 다음에 빨강과 초록, 그 다음에 검정과 그 다음에 흰색, 하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랑의 보색 또는 반대색은 파랑입니다. 빨강의 반대색 보색은 바로 그린이죠.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노파, 빨라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나중에 L, A, B라는 나중에 그 표색계를 배우게 될 텐데 L은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 A는 에어플라이는 빨라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에어플라이는 빨라, 빌딩은 높아 이렇게 할 건데 일단은 빨라, 높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비행기는 빨라, 하늘은 높아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랑의 반대, 보색은 파랑이다. 높아. 그죠? 빨리 가는 거, 빨라. 빨강의 보색은 초록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높아, 빨라. 높아, 빨라. 그래서 각각의 서로가 반대되는 이러한 그 색들의 반대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색을 지각한다라는 게 바로 해링의 사원색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영헬름운치는 삼원색설, RGB. 우리가 말하는 레드, 그린, 불, 빛의 색 삼원색이죠. 그죠? 예. 해링의 사원색설은 반대색설. 왜? 서로 반대되는 노파, 빨라, 검색, 흰색이 서로 반응해서 색을 지각한다라는 그런 학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사실은 이렇게 막 분해되고 합성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있는데 자, 다른 거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물어보는 기능사이기 때문에 기능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가지고 또 더 설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기능사 시험이라서 많이 중요한 것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영이라는 사람과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함께 연구한 삼원색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색을 지각한다. 해링이라는 사람이 사원색설, 왜? 네 가지의 반대색에 의해서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해링의 사원색설. 그래서 이후에 이 해링의 사원색설은 많은 그 색의 표준을 만드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이후에 이 두 가지 학설에 의해서 많은 색의 이론들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을 이해하셨습니까? 자, 색을 지각하는 기본 3요소는 빛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색을 지각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광원, 물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원이라는 것은 자, 하나의 혼합광이다. 백색광이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부닥쳐서 빛의 성질인 굴절, 산란, 회절, 간섭, 반사, 흡수, 투과 이런 형상에 의해서 색이 어떻게 지각되게 된다. 그걸 실험한 사람이 뉴턴이다. 발견된 과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80에서 780 나노미터다. 성질은 무지개는 굴절이다. 하늘이 파란 이유는 산란이다. CD 회절이다. 비눗방울 간섭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체라는 것은 원래 색이 있다 없다? 없다. 물체들은 자기들만의 고유 분광 반사율을 갖고 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와 파장이 맞는 건 흡수하고 맞지 않는 것은 반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과가 빨간 이유는 빨간색은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두 반사하면 흰색, 모두 흡수하면 검은색, 적당하게 하면 회색. 아셨죠? 자, 그래서 물체색이라는 것도 광원색, 물체색, 표면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영색, 거울색, 100% 반사, 공간색, 풀장 같은 어떤 공간에서 보여지는 용적색이라고 얘기한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눈은 뭐와 카메라와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몰랐어요. 옛날에 이렇게 평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굴절입니다. 이 덕택에 우리가 180도를 넘어서 볼 수 있죠. 그죠? 예, 상당히 인간의 몸은 엄청난 정말 대단한 디자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눈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맨 이제 다는 아니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양 옆에 요게 뭐냐? 홍채입니다. 홍채. 홍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눈을 보게 되면 눈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요 안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죠. 그러면 요거의 홍채인데 그 빛을 가지고요, 랜턴 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요 동공이라고 그러죠. 동공이 샥 하고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빛을 취하면 동공이 쫙 하고 커져요. 왜 그러냐면 빛에 들어오는 양을 알아서 눈이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많이면은 줄여서 빛을 줄이고 빛이 적으면 늘려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홍채를 우리는 카메라의 조리개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 그 카메라의 렌즈 안에 있는데 렌즈를 통해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셔터예요. 셔터는 닫혀 있다가 열고 닫는 게 셔터고 조리개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홍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빛이 어디로 들어오냐? 요 수정체, 요 안에 요 수정체라고 합니다. 수정체. 수정체를 통해 빛을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카메라에 뭐랑 비슷하다? 렌즈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면 이 눈 끝에 요 영역에 망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망막에 빛이 닿으면 그 망막에 있는 센서가 작동을 해서 어떤 신호를 내려보내게 되게 되는데 요 망막을 다른 말 이제 카메라에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황반, 맹점, 망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렌즈와 같은 수정체, 조리개와 같은 홍채, 그 다음에 망막의 필름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시세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인간은 세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포. 몸 자체가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뇌에는 뇌세포. 그죠? 눈에는 눈세포가 있죠. 그래서 눈에 있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시세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세포? 시세포. 그래서 눈에 있는 세포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간상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추상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데 간상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서 명암을 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명암. 추상체는 색상을 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에는 야간에는 간상체가 작동을 하고요. 낮에는 보통 추상체가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암기하는 방법이 뭐냐면 헷갈리거든. 앞에 간자, 미음자, 이응자.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옛날 베이비복스라는 간미연이라는 지금 중국에서 배우로 하고 있는 간미연이라는 연예인이 있거든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간명암, 간미연. 그래서 간미연. 간상체는 명암이구나. 이렇게. 우리 눈에는 간미연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상. 그래서 추성훈이라고 외우면 될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격투기 선수 있죠? 추성훈. 그래서 추상체는 시읒이니까 색상을 지각하는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간상체가 색상인지 추상체가 명암인지 헷갈리거든요. 시세포에 대한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상체 어디에 있어요? 망막 안에 있고요. 망막 외부에는 간상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의 안에 중심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심화라는 부분은 가장 선명한 상을 맺게 해주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중심화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세포 중에 이 추상체가 망가져 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하는 생맹이 되는 거예요. 생맹. 그죠? 그래서 생맹은요 기본적으로 색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인데 생맹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는 전생맹이라는 게 있고 전체를 지각할 수 없는 전생맹, 그 다음에 부분만 볼 수 없는 부분생맹이 있어요. 전생맹은 모든 색을 지각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떠한 그 다큐멘터리 어떤
그 섬인데 그 섬의 인구의 30% 이상이 전생맹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해가지고 조사하러 들어가서 막 한 얘기인데 뭐 과거 어떤 전통에 의한 근친상간에 의해서 생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뭐 색을 다 못 보니까 낮에는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하튼 모든 색을 지각할 수 없는 상태를 전생맹. 부분생맹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노파빨라예요. 노파빨라. 노랑의 반대는 파랑. 노파죠. 그래서 보통 그래요. 정록생맹. 적색과 녹색을 지각하지 못하는 생맹. 청황생맹. 뭐예요? 청색과 황색. 이거죠? 노파빨라. 그래서 정록생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전할 때 정록생맹인지를 조사하는 그런 생맹 검사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나라의 그 교통 신호 체계가 빨간색과 청록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 정록생맹도 운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방법이 있을까요? 뭐 한글로 쓰면 안 되나? 빨간색 안에다가 서 이렇게 쓰고 청록색 안에다는 가 이렇게 쓰고 그러면 좋은데 그지? 하여튼 이러한 생명에 대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생명은 뭐가 망가졌을 때 추상체가 망가지게 되면 이러한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 강원, 물체, 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에서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색을 지각하는 세 가지 원리는 빛과 물체와 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광원. 자, 광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빛이죠. 두 가지가 있죠. 인공광원이 있고 무슨 광원이 있다? 자연광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인공광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자연광원은 태양이겠죠. 빛 에너지가 파동이냐 입자냐 뭐 이런 말들이 많지만 하여튼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혼합광이고 백색광인데 그것은 반드시 물체에 부딪혀야 돼. 그래서 뉴턴이 실험한 프리즘은 굴절 통해서 가시광선을 얻고 파장범위 뭐 혼합광이다. 빛의 성질들 산란은 하늘이 파랗다. 굴절은 무지개다. 이런 거. 물체라는 건 원래 색을 갖고 있지 않다. 분광 반사를 갖고 있다. 100% 다 반사하면 흰색, 흡수하면 검은색. 그 다음에 빨간색만 반사해서 그것을 본다. 그 다음에 눈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눈에는 세포가 있는데 간상체와 추상체가 있는데 간미원이랑 추성훈이가 살고 있다. 간상체는 명암, 추성훈은 색상. 그리고 추상체가 망가지면 생명이 오는데 전생명은 모든 색을 지각할 수 없는 것이고 부분생명은 정록생명, 청황생명. 자, 색을 지각하는 학설, 영헬르문츠의 3원색설, RGB를 통해서 지각한다. 해링의 4원색설, 반대색설, 왜? 노파, 빨라라는 각각의 반대되는 색에 의해서 색을 지각한다. 이런 학설이었죠. 그것이 망가져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려운 부분 없죠.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색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형태를 지각할 때 우리 예전에 색채 지각설 공부했었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뭐 착시도 일어나고 또 다르게 지각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지각할 때 어떻게 인간들이 반응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박명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박명시. 자, 박명시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그맨 누구 기억하면 되니? 박명수. 우씨 그러잖아요. 캐릭터가 컨셉이 약간 어벙하죠. 어벙한 사람은 아닌데 컨셉이. 그래서 박명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가 뭐냐면은 그 태양이 이렇게 걸쳐서 이것은 어두운 것도 아니고 이건 밝은 것도 아닌 상황일 때 있죠. 이때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왜냐하면은 헤드라이트를 켜더라도 효과가 없고 또 우리 신체에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낮이니까 추상체가 작동합니까? 간상체가 작동합니까? 그렇죠. 추상체가 막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얼핏 어두워지니까 이제 슬슬 간상체가 출근을 하죠. 야, 추상체 수고했다. 이제 내가 일할게. 그랬더니 추상체가 아닌데 아직 밝은데 간상체가 아니거든. 이러면서 둘이 같이 어떻게 시세포가 작동을 하면서 상이 흐릿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박명시 현상입니다. 육안에 우리 시세포인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작동해서 색의 지각이 흐릿해지는 현상. 그걸 우리는 박명시, 흐릿한 컨셉의 박명수, 우씨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프루키네라는 현상입니다. 뭐라고요? 프루키네. 자, 프루키네라는 사람이 연구해서 발견한 건데 이름이 너무 고마워. 프루키네, 푸른색이 티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푸른색이 티네. 이게 뭐냐면 갑자기 어두워지면 빨간색은 어둡게 보이고 파란색은 밝게 보이는 현상을, 그래서 푸른색이 밝게 보이는 현상, 푸른색이 튀는 현상, 프루키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상구 같은 거 보면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프루키네 현상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어두워지면 빨간색은 어떻게 된다? 어두워 보이고 파란색은 밝아 보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프루키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이라는 거예요. 수능은 뭐냐면 적응한다는 얘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색수능과 그 다음에 명수능과 그 다음에 암수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색수능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빨간색을 꼈는지 안 꼈는지가 지각되지 않는 상태, 색에 순응한 상태, 그걸 우리는 색수능이라고 합니다. 명수능이 뭐냐면요, 밝음에 순응하는 거죠. 암수능은 어둠에 순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장 같은데 이미 시작돼서 지금은 좀 많이 밝아졌지만 선생님 옛날에는 되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서 잘 보일 때 이렇게 보면 저기서 어떤 여자 손잡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수능은 점점 어두움에 순응하는 것이고요. 명수능은 어둡다가 갑자기 밝은 데 나오면 눈부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좀 있으면 안 부셔지는 거. 그게 명수능이에요. 암수능보다는 면수능이 더 빨리 적응을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연색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색성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어떤 색이 같아요. 같은 색이에요, 얘들랑. 그런데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떤 조명이든 어떤 상태에서 따라서 이 자체가 달라 보이는 현상을 연색성이라 그래요. 또는 자연광원과 인공광원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도 연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색인데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 보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연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연색성의 반대가 조건등색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색과 이 색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조건만 맞으면 이 색이 같아 보이는 현상이죠. 연색성과는 좀 반대 개념이죠. 연색성은 같은데 달라 보이는 거고 조건등색은 다른데 같아 보인다. 조건등색, 등은 같다. 조건만 맞으면 등 같아 보인다. 색이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메타메리즘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메타메리즘. 연색성과 조건등색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얘와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같은 느낌으로 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도 36.5도의 열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색이라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다양한 조명의 상황, 인간의 어떤 그 피지컬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물어보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박명시 현상 뭐예요? 박명수 씨를 기억하라 그랬지?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작동해서 흐릿해지는 것이고요. 프루키네, 푸른색이 티네.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빨간색은 어둡게, 파란색은 밝게. 비상문 있죠? 그 표시, 그게 바로 프루키네 현상을 고려한 것이고, 수능이라는 것은 색에 순응하거나 어두움과 밝음. 그래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터널 갈 때 처음에는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졌다가 나가면서 점점 다시 밝아지게, 이런 식의 조명을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연색성은 같은데 달라 보이고 조건등색은 다른데 같아 보이는 거, 항상성은 항상 이런 현상이 아닌 같아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해서 오늘 색의 지각 원리와 색의 지각 원리, 그리고 색을 지각하는 원리를 연구한 학설,
그리고 세 가지 지각하는 원리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지각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색의 분류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색을 보고 지각하는가. 기본적으로 광원이 물체에 부닥쳐서 반사된 색을 눈이 확인해서 지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광원과 물체와 눈에 대한 관련한 지식들, 그리고 색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학설, 그리고 그 세 가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지각 반응에 대한 공부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색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정독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궁금하거나 또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카페 오시면 선생님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그럼 카톡으로 일촌이라 그러나 카톡 친구도 되셔서 물어봐도 되고, 언제든지 선생님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